박범계 취임 첫 검찰 인사, 윤석열 총장 패싱 논란. 휴일인 어제요, 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첫 인사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두고 뒷말이 무성한데요. 이 부분 오늘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영 기자, 네. 먼저 어제 인사 부분 간략하게 좀 내용을 좀 짚어주세요. 네, 당초 이 검찰 인사가 이번 주 중에 단행이 될 것이란 예측이 많았는데 이걸 깨고 어떻게 보면 기습적으로 휴일인 어제 인사가 단행이 됐습니다. 네. 검사장급 4명에 대해서 전보 인사를 냈는데요. 지금 보시면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대표적인 추미애 라인으로 꼽히는데 서울 남부지검장으로 발령이 났고요. 또 이정수 서울 남부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맞바꾼 셈인 거죠. 네. 조종태 춘천지검장은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그리고 김지용 서울고검 차장검사는 춘천지검장으로 이렇게 전보 인사가 났습니다. 이 대표적인 추미애 라인으로 꼽히는 이성윤 중앙지검장과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을 비롯해서 이 법무와 검찰 고위 간부가 대부분 유임이 된 건데요. 이들은 윤석열 총장은 교체를 하기를 원했던 인물들인데 이번에 교체가 되지 않은 겁니다. 네. 그리고 추미애 전 장관의 최측근이었던 심재철 검찰국장,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부지검장으로 발령이 났는데 네. 사실상 영전성 인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또 법무부 검찰국장에 임명된 이정수 남부지검장의 경우에는 이 박 장관이 자퇴한 남강고 7년 후배입니다. 그러니까 네. 박 장관의 임무를 이 법무부 검찰국장에 세웠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반면 윤 총장의 측근인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경우에는 이번에 인사 대상에서 제외가 됐고요. 그렇군요. 또 월성 원전을 수사를 진행하는 이두봉 대전지검장은 유임이 됐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인사가 소폭이긴 하나 윤 총장에 대해서 견제 기조에 방점을 찍었다라고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 대해서요, 검찰 조직의 안정 속에 검찰 개혁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체제 정비 차원에서 일부 대검 검사급 전보 인사를 실시했다라고 인사 배경을 설명을 했는데요. 이번 인사가 굉장히 소폭 인사였잖아요. 그런 만큼 이 윤 총장이 퇴임하는 오는 7월 이후에 대규모의 물갈이 인사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금 윤지영 기자 설명대로 휴일 전격적으로 발표된 인사에 대해서 일단 야당은 추미애 2기의 시작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관련된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정권 말기의 권력 수사를 쥐락펴락할 수 있도록 법무부 본부와 야전사령부에 충성파 홍위병으로 돌려막기를 하였습니다. 바꾸어야 할 요직은 말뚝처럼 박아놓았습니다. 어차피 마음대로 할 인사였다면 박범계 장관은 뭐하러 검찰총장 의견을 듣는 척 거짓 연극을 했습니까? 추미애 2기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이동석 기자, 지금 네. 이제 비판처럼 또 일각에서는 이번에도 윤석열 검찰총장 패싱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던데 왜 그런 비판이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네, 일단 법무부의 인사 발표 소식에 어제 하루 종일 법무부와 대검에선 긴장 상태가 계속 일어났습니다. 법무부는요, 어제 오후 1시간 전부터 인사 발표를 예고했었는데요. 법무부가 인사 발표를 앞두자 기자들은 대검 관계자들에게 당연히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근데 대검 관계자는 법무부에 확인 요청을 했다고만 전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발표 전 확정 인사안을 전달하겠다고 대검 측에 전달을 했는데요. 대검 측은 확정된 인사안은 의미가 없다, 그러면서 사실상 거부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네. 인사 발표가 나기 2분 전에 법무부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인사 내용 사실을 전했고요. 대검 측은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검에서는 속았다, 이런 반응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속았다라는 반응이 대세적인데요. 지난 5일 박범계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단독 회동 당시 박 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인사안은 추후 전달하겠다고 밝힌 바 이렇게 있는데요. 한 검찰 관계자는 윤 총장과 대검이 뒤통수를 맞았다. 그러면서 윤 총장은 이에 대해 참 이러면서 어이없는 반응을 보였다고 해요. 어이없게 참 그렇습니다. 이랬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인사를 앞두고 법무부와 대검 총장의 만남은 보안 속에 이뤄지면서 굉장히 조심히 다뤄졌었는데요. 지난 5일 조금 전에 보신 사진처럼 각별히 이렇게 사진까지 공개하며 적극 소통하는 모습을 보인지라 검찰 인사를 둘러싼 후폭풍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원미 기자. 그런데 이제 박범계 장관은 윤석열 총장 패싱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오늘 아침 이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출근하는 그 출근길에 기자들이 직접 따라 붙어서 물어봤는데요.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같이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총장께서 좀 미흡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신임 검찰국장은 총장의 비서실장격인 기획조정부장을 했던 사람을 임명을 했고 또 신임 기획조정부장에 총장이 원하는 사람을 임명했고 또 대전지검장을 유임했습니다. 뭐 패싱 이런 말은 좀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도 뭐 대검이나 이런 데서는 사전 통보도 없었다 이런 식으로 패싱 얘기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거론된 분들은 다 총장께 구두로 명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윤 총장과 2차례 정도 만나셨는데 그럼 이번 인사는 어느 정도 반영된 건가요? 총장 시각에서만 그렇게 물어봐 주지 마시고 제 입장에서도 좀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만 이성윤 지검장 유임하셨는데 특별히 이유가 있으실까요? 현안 수사하는 분들은 계속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지금 들어보셨는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단 패싱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현재 거론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구두로 명확하게 전달을 했다. 검찰총장 시각에서만 물어보지 말아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사실 이렇게 저희가 출근길 영상이라고 하면 대체로 기자가 질문하고 말없이 들어가고 묵묵부답이었는데 그게 대체적인 질문 그 네, 모습이죠. 근데 오늘 지금 보신 영상에서처럼 작심한 것처럼 딱 서서 딱 선 상태로 기자들의 질문을 다 하나하나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빼달라고 한 그 심재철 검찰국장은 자리에서 뺐고 검찰국장 자리에 그 윤석열 검찰총장 아래에서 비서실장 역할을 했었던 기조국장, 기조부장을 했던 이정수 남부지검장을 앉혔다. 그리고 여기에 원전 수사를 하는 대전지검장도 그대로 유임했지 않았느냐라고 이제 조목조목 설명을 했습니다. 윤 총장 시각에서만 보지 말아달라. 우리 위원님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박범계 장관 시각에서 한편으로는 윤석열 총장 시각에서 어떤 거는 이해가 되고 어떤 거는 이해가 안 되고 각각의 시각에서 이번 인사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인사 뭐 내용하고 형식 두 가지를 봐야겠죠. 인사 내용은 과거보다 그 지금 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라든지 그 심재철 그 검찰국장 오히려 남부지검장으로 갔는데 뭐 승진이니 뭐 물 먹었니 뭐 이런 얘기가 있지만은 사실상 남부지검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라임 옵티머스라든지 금융 관련 수사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인사 내용은 그 박범계 장관이 과거 추미애 장관이 했던 그 기조는 계속 유지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그 조금 그 윤석열 검찰총장 의견도 좀 받아준 점도 있죠.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했던 기조실장을 임명했다든가 또 대전지검장 이두봉 지검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월성 1호기 예. 그거 수사를 지휘하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유임도 이번에 굉장히 관전 포인트였는데 계속 유임된 거로 봐서 어느 정도 좀 받아준 거 아니냐 뭐 이런 박범계 장관의 해명이죠. 하지만은 전반적인 인사의 틀은 그 윤석열 검찰총장의 임기는 지켜주되 최대한 힘은 빼겠다. 다만 이제 인사의 모양도 이번에 장관하고 검찰총장하고 두 번이나 만나고 사진도 뭐 찍어서 공개하고 여러 가지 모양은 좀 갖췄지만은 기존 추미애 장관의 틀은 유지하겠다. 다만 이제 휴일날 기습적으로 인사 발표를 했거든요. 대검에는 발표하기 2분 전에 알려줄 정도로.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백운규 장관 그 구속영장이 청구됐거든요. 오늘 구속이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좀 불편한 심정. 지금 인사를 앞두고 있는데 구속영장까지 청구했어. 뭐 그런 좀 권력기관의 좀 반감 뭐 이런 것도 좀 작용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모양 갖추는 데는 좀 노력은 했지만 틀은 뭐 별로 바뀌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우리 은영미 위원님은 박범계 장관의 시각에서 윤석열 총장의 시각에서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박 장관 말대로 뭐 윤 총장 입장을 뭐 전혀 고려하지 않은 건 아니죠. 일단 첫 번째가 그 인사폭을 4명으로 줄여서 마찰을 줄였어요. 그다음에 월성원전 수사는 이두봉 대전지검장 유임시켰고 뭐 심재철 법무국장 교체하라 했는데 일단은 자리는 바꿨어요. 네. 남부지검장도 물론 중요한 자리고 그런데 자리는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을 보면 나도 윤 총장 입장 고려했다 뭐 이런 거고 윤 총장 입장에서 보면 근데 가장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이번에 복귀를 못했죠. 네. 그다음에 심 국장이 법무국장 자리에서 물러나긴 했는데 그 자리에 누가 왔냐면 이정수 신임 법무국장이 어떤 사람이냐면 지난해 그 윤 총장 그 징계 때 윤 총장이 잘못됐다라고 적극 진술했던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오긴 왔지만 마찬가지인 친정권 인사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좋아질 게 없죠. 더구나 이제 그 다음에 대검 간부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면 신성식 대검 반부패 부장, 뭐 형사부장 등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면 수족이거든요. 그렇죠.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여전히 지금 친정권 인사들이 딱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인사가 만사라고 검찰총장에서 수사를 제대로 지휘하려면 자기 사람들이 심어져 있어야 되는데 이번 인사에서 자기 사람 심은 거는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이두봉 하나만 유임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뭐 또 추미애 시즌2 아니냐 이런 뭐 입장에서 본인이 윤 총장 입장에서 패싱 당했다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 인사를 보면서 하나 이제 주목되는 부분이 뭐냐면 검찰 인사에 대한 인사 협의를 놓고 법무부와 검찰의 시각이 너무 다르다는 거죠. 과거에 추미애 장관 전까지만 해도 법무부 장관이 인사를 내지만 사실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대부분 들어줬어요. 그러니까 검찰총장의 의중대로 인사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자금도 별로 나오지는 않았던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런데 이제 추미애 장관 때부터 아예 의견도 제대로 듣지 않고 네. 뭐 30분 전에 통보한다는 등 듣지 않고 인사를 했을 뿐만 아니라 이번 박범계 장관은 그렇기 때문에 검찰과의 관계 정립을 위해서 이번에는 인사협의를 하겠다라고 누누이 강조했지만 결국 두 차례 면담은 했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인 인사안을 가지고 면담을 한 건 아니었어요. 큰 방향만 얘기했죠. 공판부나 뭐 형사부 중심으로 하겠다라든가 뭐 이런 큰 방향만 가지고 했지 구체적인 인사는 역시 발표 직전 어제 발표 직전 한 30분 전인가요? 이때 통보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박 장관 즉 법무부 입장에서는 인사협의라는 게 검찰총장과의 인사협의라는 게 의견을 청취하겠다라는 거지 어차피 인사는 법무부 장관인데 의견 청취해서 반영할 건 반영하고 반영하지 않을 거는 반영하지 않겠다라는 거고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과거처럼 의견을 듣는다는 거는 대부분 반영해 주겠다라는 걸로 아는데 그러니까 검찰 인사의 인사협의를 두고 양쪽의 시각차가 너무 큰 거죠. 그러니까 서로 양쪽에서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박범계 장관은 봐라, 인사안 봐라. 윤석열 총장이 원하던 거 내가 어느 정도 들어준 거 아니냐. 반면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들어준 거냐. 문의만 내 말 들어줬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혼란이 좀 있는 거죠. 윤지영 기자. 그러면 이번 인사에서 제가 보기에는 가장 핵심으로 꼽는 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유임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이성윤 지검장과 윤석열 총장은 이전에 건건이 좀 부딪혔던 사람이란 말이죠. 네. 유임이 됐어요. 앞으로의 충돌은 없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성윤 지검장과 윤석열 총장은 그동안 계속해서 부딪히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 이성윤 지검장은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의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을 기소하라라는 이 윤석열 총장의 지시를 3차례나 거부를 했었고요. 또 중앙지검 내 채널A 사건 수사팀의 한동훈 검사장 무혐의 보고서 그리고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에서도 굉장히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라는 지적을 이 검찰 내외부에서 받아왔습니다. 네. 그래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법원에서 제지된 이후에 서울중앙지검의 차장과 부장검사들이 사퇴를 건의하는 이 초유의 일까지 있었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유임이 되면서 결국에는 윤 총장의 임기 말까지의 충돌은 불가피한 이런 상황이 됐다는 평가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 검찰도 검찰이지만요. 법원도 혼란이 있긴 마찬가지입니다. 이 거짓 해명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는 모양새인데요. 먼저 오늘 김명수 대법원장 출근 모습 짧게 보고 오겠습니다. 저 거짓 해명 논란하고 비판 커지고 있는데 추가 입장 없으십니까? 김은미 기자, 네. 묵묵부답이네요. 네. 오늘 대법원 앞에도 근조 화환이 등장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시민들의 어떤 근조 화환, 뭐 응원 꽃바구니 이런 화환 정치가 좀 트렌드로 자리 잡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로 저 근조 화환인데요.
뭐 거짓말의 명수라고 얘기하면서 김명수 대법원장 앞으로 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 이제 그만 사퇴하라라는 이런 취지의 내용이 지금 적혀 있는데 저희가 앞서서 윤석열 검찰총장 그리고 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뭐 다 뭐 근조화환 혹은 뭐 응원 꽃 바구니 등등 많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번에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이제 사퇴하라는 근조화환이 등장했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임명도 파격이었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명도 당시에는 상당한 파격 인사로 이목을 끌었습니다. 김 기자. 그런데 이제 두 사람 다 파격으로 시작을 했지만 네.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 윤석열 총장 가는 길은 다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그 보시는 것처럼 김명수 대법원장, 윤석열 검찰총장 두 사람 다 사실 임명됐을 당시에 파격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관련한 영상 좀 준비했는데 그거 좀 같이 좀 보고 가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저 모습입니다. 지금 두 사람이 만났던 건데 네, 김명수 대법원장은 아까 보신 것처럼 그 48년 만에 대법관의 경험이 없이 바로 대법원장으로 직행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제 고검장을 건너뛴 상태에서 서울중앙지검장에서 바로 검찰총장으로 간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뭐 사실 고속 승진이고 파격 인사라는 이런 평가를 받았었는데 말씀처럼 두 사람이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그리고 걸어가는 길은 좀 많이 다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저희가 정말 많이 다뤘습니다만 현 정권이랑 좀 계속 충돌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임기가 끝날 때까지 계속 충돌하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나오는 인물이고 네네. 반대로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친정부라고 이제 야권 시민단체에서 지금 계속 비판을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적인 사례로 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경우는 사법부 70주년 기념식 때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사법농단 의혹을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맞다라고 동조를 해서 아니 대법원장 맞습니까?라고 좀 비판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이 김명수 대법원장 관련해서요, 윤지영 기자. 네. 이전에 이제 그 녹취 논란이 있었던 그 자리, 이게 이제 네. 임성근 부장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표를 수리를 안 해주니까 이제 면담하러 갔던 자리에서 이제 녹취가 된 거잖아요. 네. 저는 임 부장판사가 사표를 낸 게 그거 한 번뿐인 줄 알았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벌써 3번이나 사표를 냈는데 3번 다 반려를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임성근 부장판사가 처음으로 사의를 표명한 건 총선 직후인 지난해 4월 말이었습니다. 이때 사법농단 1심 무죄를 받은 지 2달여 만인데요. 이 당시에 신장결석 수술을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수술 받고 오라라는 이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술을 받고 그 다음 달인 지난해 5월 22일에 다시 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때 면담이 이루어졌는데 여기에서 이 문제의 탄핵 발언이 나온 겁니다. 저희도 여러 차례 소개를 해드린 것처럼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 녹음 파일에서 이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라면서 이 사표를 반려했고요. 이후에는 지난달 말에 또 다시 한번 사의를 표명합니다. 지난해 12월에도 네. 사표를 냈군요. 이때는 그 사의를 표명한 이유가 2월 9일이 법원 정기 인사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 임성근 부장판사의 임기가 2월 28일까지잖아요. 그러니까는 2월 9일 날 맞춰서 자신이 물러나면 이 인사에 차질을 빚지 않을 수 있으니 그때 맞춰서 물러나겠다. 이렇게 사의를 표한 건데 이때 법원 행정처의 고위 관계자로부터 CJ, 그러니까 대법원장의 뜻이다. 사표를 내지 말고 그냥 있어라. 라는 이 답변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여당에서 탄핵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된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법원 행정처 관계자는 재판과 징계 전력 때문에 원칙적으로 사표를 수리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전달을 한 것이지 이것이 탄핵 때문에 어렵다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당에서는 결국 이게 대법원장이 탄핵에 발맞추기 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이 주호영 원내대표는 대법원 앞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 대표님, 예. 일각에서는요 이런 얘기도 있어요. 사퇴를 해도 문제다. 사퇴를 하면 다시 한번 6년 임기에 이 대법원장이 임명이 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대법원장이 10년간 임기를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게 국민의힘의 딜레마죠. 딜레마예요. 네,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이 정말 탄핵 여건도 돼요. 예, 삼권 분립에 완전히 어긋나잖아요. 민주주의라는 종교의 제사장이 대법원장인데 그거를 어겼으니까 소용되지만
이제 임기가 2년 7개월 남았거든요. 네. 대법원장이. 지금 만약에 사퇴하면 새로운 사람이 6년 해야 되니까 그렇죠. 다음에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 교체가 되더라도 대법원장은 새로운 야당이 손을 못 대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딜레마죠. 그래서 부정 전에 계속 비판하고 흔들어대야 돼 아마 사퇴하는 건 바라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